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리즈에게 유슬기입니다.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사실은 제가 요즘은 신강의 준비도 하고 또 교재 집필도 있어서 굉장히 강의 업로드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은요. 저희 직접 단계 상호배부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댓글로 저는 직접 단계 상호배부법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셔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무얼로 둘까 하다가 일단은 이 강의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제 출제 빈도 분석부터 들어갈 건데요. 93회차부터 107회차까지 이렇게 출제된 내역들을 쭉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106회, 103회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1년에 우리가 6번의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보통 4번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내가 이 내용을 시험에서 마주할 일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파트구나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요. 어느 회차에는 굉장히 쉬운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고 어느 회차에는 너무 어렵게 계산형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월달입니다, 여러분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가정의 달에 맞춰서 가정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런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엄마가 있고요. 여기 아빠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지만 뭐 이렇게 클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들을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어서 아주 유명한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노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물론 이들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노력해서 물론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당연히 누가 필연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들, 엄마, 아빠가 노력을 해줘야지만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아이를 만들 때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게 되겠고요. 또 이 어린아이도 엄마의 시간은 투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들을 각각 큰아이와 둘째아이에게 배분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총 10시간을 아이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큰아이를 위해서는 3시간 노력하고 둘째아이를 위해서 7시간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 엄마의 10시간에 대한 원가는 큰아이에게 3시간, 작은아이에게 7시간을 배부해주면 되죠. 자, 아버지의 노력, 어머니보다는 못할 수 있어도 그래도 동일하게 노력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노력한 시간이 8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 큰아이에게 똑같이 4시간, 작은아이에게 4시간 이렇게 투자를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단계 상호배부법을 배울 때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 엄마 쪽에서 발생한 원가를 가지고서 시간을 가지고 큰아이와 작은아이에게 나눠주면 이 큰아이 쪽에서 자신이 발생한 원가에다가 엄마한테 받은 원가, 아빠한테 받은 원가를 더해서 이 전체적인 A를 혹은 뭐 큰아이를 완성시킬 때의 원가 계산을 하면 그만이잖아요. 자, 작은아이도 마찬가지. 작은아이 자기가 노력한 시간에 엄마한테 받은 시간, 아빠한테 받은 시간을 다 더해서 자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서로 주고받는 필연적인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10시간 동안 아이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노력한 시간이 있을 거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아빠를 위해서 노력해 준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 둘이 뭐 3시간씩, 2시간씩 서로 노력을 했다고 했을 때 이들이 주고받은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얼마만큼 시간이 투입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 고려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직접 단계 상호배부법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로 직접 배부법입니다. 혹은 직접 배분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서로 이렇게 원가를 주고받은 서로의 노력이나 시간을 주고받은 게 있다고 한다면, 자, 엄마도 분명히 아빠에게 시간을 투입하고 아빠도 엄마에게 시간을 투입했지만 결국 이들 둘이 서로 주고받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고받은 시간들이다. 첫째와 둘째를 위해서, 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주고받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너무 계산적으로 칼같이 서로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대 몇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가자.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노력해준 시간이나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노력해준 시간은 모두 무시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발생한 시간 13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13시간을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위해서 썼구나. 10시간이라고 한다면 10시간을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위해서 썼구나 라고 좀 더 심플하게 가는 방법이 직접 배분법이에요. 자, 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단점들이 있죠. 왜냐? 분명히 엄마와 아빠 사이에 주고받은 시간이 정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요. 이 용역의 수수관계를 무시하게 되면 계산이 간편해지는 것은 있지만 그만큼 서로의 원가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자, 서로 주고받은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기여도를 좀 보자. 그래서 순서를 정하자. 누가 더 중요해? 이 보조 부서들끼리, 서로 보조하는 사람들끼리 누가 더 중요해? 라고 했을 때 1순위가 누구더라?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써주는 게 더 중요하더래요. 그런 다음에 아빠는 조금 더 이제 서포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엄마는 이 세 사람에게 주는 원가에 대해서 정확히 배분을 하고 이 순위에 해당하는 아빠는 물론 엄마에게 제공한 시간이 있겠지만 이건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시간과 아빠가 투자한 시간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자? 이 아이들에게 배부한 시간을 나누어 주도록 하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순위의 경우에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이 제조부서 쪽으로 원가를 주는 것은 물론이며 같은 보조부서끼리 주고받은 용역의 수수관계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용역의 수수관계에 대해서 일부는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직접 배부법보다는 단계 배부법이 조금 더 정확성에 있어서 정확함을 가지고 있구나. 1순위에 대한 배부가 이루어진 다음에 2순위에 대한 배부가 이루어지는데 2순위는 자신이 보조부서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상위 레벨 순서인 1순위에게는 원가를 배부하지 않고 나머지 부서로 배부하는 겁니다. 만약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요. 엄마 1순위, 아빠 2순위 말고도 여기 보조부서 쪽에 3순위에 만약에 뭐 할머니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 할머니도 분명히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시간들이 있을 건데요. 이 경우 이제 2순위 아빠는 1순위로는 원가 배분을 하지 않지만 누구와 누구에게 이 제조부서 쪽에 제조 1번, 제조 2번 뿐만 아니라 같은 보조부서인 3순위까지도 원가를 배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1순위의 경우에 2순위와 3순위로 배부한 게 있다고 한다면 2순위와 3순위로 다 인식을 해주는 거고요. 2순위가 되면은 누구를 제외하고 나에게 준 1순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들, 보조부서끼리 아래 하위 부서는 원가를 배부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 순서를 만약에 여기는 엄마보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한 거야. 그래서 1순위가 아빠가 되고 2순위가 엄마가 된다. 이렇게 보조부서끼리의 순서가 바뀌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런 큰아이와 둘째 아이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나 배부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위를 누구로 정하는지가 단계배법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배부법이에요. 상호배부법은 진짜 요즘 트렌드에 딱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칼같이 계산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에게 준 시간, 아빠가 엄마에게 준 시간, 비록 우리가 서포트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칼같이 나눠보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할 텐데 우리가 이 보조부서와 관련돼서 X, Y 이렇게 미지수로 나눈 다음에요.
이들을 연립방정식을 가지고서 계산하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사실은 엄마가 준 시간에 대해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그 다음에 아빠에게 배부한 시간, 아빠는 그걸 받아서 엄마한테 받은 시간에다가 나한테 발생한 시간을 가지고서 배부를 하는데 문제는 둘째 아이, 첫째 아이뿐만 아니라 다시 엄마한테 배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칼같이 서로 원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원가 계산이 손을 턴다고 생각을 했던 엄마, 다시 보조부서인 아빠한테 원가를 받아왔으니 정확하게 또 배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도 원가 계산이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엄마한테 배부받은 걸 배부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통해서 원가 배부를 정확하게 계산해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상호배부법이고요. 아무래도 상호배부법은 서로 주고받은 용역의 수수관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두 다 인식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세 가지 배부 방식 중에서 정확성으로 따지면 가장 정확하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이 가장 정확하기는 하지만요. 아무래도 보조부서가 지금처럼 1순위, 2순위의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돌봐주는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베이비시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조부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립방정식의 미지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 계산이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부서들이 많은 회사들은요, 상호배부법을 계산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5월달 가정의 달에 맞춰서 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었고 그들에게 또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보조 부문이라는 엄마, 아빠 같은 이런 A, B를 보조 부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보조 부문에 대해서는 뭐 전력 부서다, 수선 부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동력 부서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 이제 제조 부문은 실제로 직접 물건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부서로 뭐 재료를 절단한다거나 아니면 재료에 대해서 조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서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정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는 거죠. 누가 제일 정확하다? 이 서로 용역의 수수관계, 보조부문 간의 용역의 수수관계를 완벽하게 인식하는 상호배부법이 아무래도 정확성으로 따지면 가장 정확하고요. 그 다음이 단계, 그 다음이 직접배부법이죠. 완벽하게 서로 주고받은 걸 무시하는 직접배부법은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인식하는 단계배부법보다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 단계는 상호배부법 모두 다 인식하자, 직접 모두 무시하자 라고 하는 극단적인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은 절충적으로 나타난 방안이기도 하죠. 자, 직접배부법이다 라고 했을 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서로 용역의 수수관계를 무시하고요. 각각의 제조 부문에만 배부합니다. 자, 단계배부법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순서입니다. 다른 배부 방법과 달리 순서가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이고요. 단계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일부만,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것 중에서 일부만 용역의 수수관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부문 원가는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부문 원가는요. 사실은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되지 않는다라가 아니라 뭐다?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부문 원가는 다른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부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조 부문에는 배부가 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OX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다음 중 틀린 지문을 고르세요라는 것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 다음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되는 원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엄마를 1순위로 둘 건지 아빠를 1순위로 둘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달라지고 있죠. 자, 상호배부법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얘는 보조부문 간의 용역의 수수관계를 완전하게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들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틀린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이 직접배부법은 용역의 수수관계를 무시하자.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하자. 그래서 다른 보조 부문에 단계적으로 배부하자. 상호 배부법은 용역의 수수관계를 완전하게 고려하는 방법이다. 라고 각각의 방법의 특징들을 잘 설명해 줬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인데요. 상호 배부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계산이 간단해서 효율적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틀렸죠. 여러분들 상호 배부법은 보셨다시피 이론적으로 타당한 건 맞지만요. 계산은 가장 복잡해요. 연립방정식.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나 수포자인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 보조분의 원가를 제조분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직접은 특정 보조분 원가가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보조부문끼리 우리는 용역의 수수관계를 인식하지 않죠. 배부하지 않습니다. 단계는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부문은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틀렸었죠. 자, 가장 먼저 배부되는 원가는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나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부서에 배부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상호배부법을 적용할 때는 배부 순서에 따라 특정 제조부문에 대한 배부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배부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 순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모두 단계배부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용역의 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상호배부법 특징이죠. 자, 계속해서 내용 볼게요. 가장 옳지 않은 거. 그 다음 보조부문의 원가, 용역의 수수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는 정확한 계산, 상호배부법의 특징. 단계배부법은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분의 원가를 우선순위가 낮은 보조분에 먼저 배부하죠. 그래서 만약에 주 양육자가 엄마면 엄마가 1순위가 되어서 낮은 원가 배부를 하는 거죠. 배부를 끝낸 보조분에는 다른 보조분 원가를 재배부하지 않는다. 이 배부를 끝낸 보조분 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마에 대한 원가였고요. 다른 보조분의 원가가 엄마로 오지는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직접 배부법은 보조분 간의 순서를 결정한다. 자, 여러분들 순서 결정, 순서라는 표현이 나오면 직접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단계 배부법. 자, 단계 배부법은요, 용역의 수수관계의 일부만 인식을 하는 방식이죠. 자, 원가 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순서가 딱 나왔죠. 배부 순서를 정한다. 배분 순서에 따라 순위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단계 배부법. 자, 그 다음 관련된 계산형 문제도 있었습니다. 동력 부문에 대해서 이렇게 60, 그 다음에 수선에 대해서 60이군요. 수선이 6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력 부문이다 라고 하는 게 63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원가가 집계가 되고요. 성형 부문, 여기네요. 성형 부문에 배부될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해서 직접 원가 배부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자, 직접 원가는 여러분들 보조부서끼리 주고받은 용역의 수수관계를 싹 다 무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누구랑 누구, 지금 이 수선부서다라고 하는 부서에 대해서 60만 원 발생한 원가는 성형과 조립을 위해서만 노력한 원가, 여기도 63만 원의 원가는 누구? 여기 지금 동력과 조립을 위해서만 사용한 원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60만 원에 대해서 성형 쪽으로 배부된 비율, 63만 원에 대해서 성형 쪽으로 배부된 비율을 계산해 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6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했을 때 조립과 성형을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800과 400을 더하면 바로 1200이 되겠죠. 혹은 이제 8 더하기 4에서 12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중에 8이 차지하는 비율, 요게 바로 성형 부서로 배부될 비율이겠죠. 그래서 60만 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여기 40만 원만큼 배부가 될 거예요. 계산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0만 원은 12분의 8. 그럼 63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요 91, 그 다음에 35 두 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뭐가 된다? 90일에 해당하는 만큼을 비율을 계산해 주는 거죠. 자, 그게 63만 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91과 35를 더하면 126, 그 중에 91이 성형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부될 원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성형 쪽에 지금 수선에서 배부받은 40, 그리고 동력에서
배부받은 45만 5천 원을 다 더해서 원가가 85만 5천 원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유사한 형태의 직접 배부법, 수선에 대해서는 80만 원, 그 다음에 동력에 대해서 76만 원 이렇게 나온 문제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립 부문에 배부될 보조부문 원가, 조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배부법이니까 보조부서끼리 주고받은 거 삭제한 상태에서 요게 성형과 조립을 위해서 배부돼야 되겠구나. 그럼 8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3과 2를 더하면 전체 5 중에 조립인 2 이렇게 해서 계산한 32만 원. 자, 76만 원 가볼까요? 76만 원도 여기 45와 35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80 중에 여기 조립은 35. 이렇게 80 중에 35가 바로 조립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립 부문으로 배부될 금액은 이렇게 수선부서에서 받은 32만 원, 동력부서에서 받았던 33만 2,500원 둘 다 더한 값을 답으로 체크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직접 배부법이 아무래도 월등하게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계가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잠시 뒤에 단계 배법도 갈게요. 자, 이렇게 이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할 건데요. 어디에 대한 내용을 배부하자고 했냐면 배부한 후에 절단 부문의 전체 총원가를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그럼 조심할 점은 지금 현재 설비 부문에서의 요 원가 얼마다? 30만 원. 요 30만 원이 조립과 절단으로 배부가 될 테고 그 다음 여기 25만 원 있죠? 25만 원의 원가가 조립과 절단으로 배부가 될 텐데 여기에 지금 설비 부문에서 배부받은 원가 A, 그 다음에 동력에서 배부받은 원가 B뿐만 아니라 지금 절단 부분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발생 원가까지 C, 90만 원까지 다 더한 전체 총원가를 계산해 달래요. 자, 그럼 가봅시다. 직접 배부법이니까 보조부서끼리 주고받은 거 무시하고 자, 그러면 설비의 30만 원이 조립과 절단으로 배부가 되면 되는 거죠. 자, 퍼센트로 따지면 여기 400에 600이다 라고 하니까 40%, 60%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25만 원에 대해서도 여기 300에 200이다 라고 하니까 만약에 퍼센트로 하자면 여기가 60%, 여기가 이제 40%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율이 바로 계산이 되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만 원에 60%, 25만 원에 40%, 그리고 나머지 90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0만 원에 60%는 18만 원, 요거 설비 부문. 그 다음에 동력 부문 25만 원에 40%에 대해서는 1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18만 원 설비 부문에서 받은 거, 그 다음에 동력 부문에서 받은 10만 원, 그리고 절단 부서 자기 자체적으로 발생한 원가까지 합쳐서 전체 118만 원이다. 자, 직접 배부법이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조립 부문의 총원가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기가 80, 그 다음에 여기가 40,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갑니다. 조립 부서로 가는 거 이렇게 가줄 거죠. 그러면 우리가 40만 원에 대해서는 50, 500이니까 50%씩. 그래서 20만 원, 20만 원이구나 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금방 계산을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0에 대해서는 600에 200이다 라고 했는데 뭐 8분의 6, 8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암산이 잘 되시는 분들은 60이겠구나 라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전체 총원가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발생한 원가 60에 여기 60 그리고 20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140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40에 대해서 지금 5 더하기 5에서 10분의 5 이렇게 20만 원. 그 다음에 80에 대해서도 8 더하기 6에서 8분의 6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만 원. 자, 그러니 전력부서에서 받은 거, 그 다음에 설비부서에서 받은 거, 자기 자체적으로 발생한 원가 다 더했더니 140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는데요. 얘 조심. 단계배부법. 여기부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단계배부법이 107회에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 문제에서 계속해서 마주할 거예요. 누구부터인지 1순위를 먼저 보세요. 자, 가공부문의 원가 배분. 그러면 가공부문 있잖아요. 요 가공부문은 연마, 3라인, 5라인 그대로 배부를 해줍니다. 그럼 40만 원에 50%인 20,
그 다음에 4, 3, 12, 4, 2, 8 이렇게 배부가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 물어본 건 3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연마 부분할 때 조심. 연마 부분할 때 왜 조심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1순위인 가공 부문으로 준 거는 무시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5, 45 이거 가지고요. 대신 이때도 조심. 이제 퍼센트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35 더하기 45 해서 얼마? 지금 보시면 80분의 35만큼. 여기도 80분의 45만큼.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 20만 원만 여기 원가로 배부하는 게 아니에요. 1순위에서 배부받았던 연마 부분의 원가도 같이 받아와요. 그래서 배부 대상이 되는 원가가 얼마? 40이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비율. 자, 그래서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1순위는 차라리 쉬웠죠. 가공 부문은 3라인에 30% 해서 12만원. 근데 뭐가 어려웠더라? 지금 가공 부문이 연마한테 줬던 50%만큼인 20만원에 자신이 발생한 20만원까지 해서 대상이 되는 원가가 40. 요 40만원을 배부할 때에도 퍼센트로 가는 게 아니라 비율대로. 그래서 둘 다 80분의 지금 3라인은 35. 그게 바로 17만 5천원. 하여 지금 현재 가공 부문한테 받았던 12만원. 그리고 방금 전 계산했던 17만 5천원. 이 내용과 함께 17만 5천원, 12만원 했다가 뭐를 합쳐서 자기 3라인에 자체적으로 발생한 원가 50을 합쳐서 79만 5천원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 주의해야 될 내용도 두 가지 있었죠. 여기 연마 부문 것까지 같이 가공 부문한테 받았던 것까지 같이 배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조 쪽에 비율대로 계산해야 된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은요. 여기 정원은 역시나 단계 배부법이다 라고 나와 있죠. G1의 원가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83만원. 자, 그 다음 G2는 68만원입니다. 자, G2의 배분 대상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오히려 이제 G2의 배분 대상 원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단계 배부법이다 보니까 G1에서 시작을 하죠. G1에서 시작할 때 G1에 지금 현재 83만원을 A1 쪽 제조부서의 50%, 그 다음에 여기 40%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맞아요. 83만원에 10%에 해당하는 83,000원을 지금 G2에 배부를 했죠. 그럼 단계 배부법의 특징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1부서에 대한 1순위가 넘겨준 것까지 같이 합쳐서 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다? 지금 G2의 배분전 원가 68만원에 지원한테 받은 83,000원까지 합쳐서 76만 3천원이다 라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계산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A1에 배부된 원가가 궁금해요 라고 하면 83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뭐 41만 5천원을 가져다 주시고 그 다음 68만원에 대해서는 여기 3대 2로 비율대로 계산해서 배부해 주세요 라고 봐주시는 거죠. 보조부서로는 1순위로는 원가가 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단계 배부법을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배부 대상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선택하는 것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오히려 저는 이 문제가 내용만 해석을 잘 한다면 쉬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근데 뭔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한참 또 헤맬 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주로 우리는 제조 부문에 얼마의 원가가 배부될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얘는 얼마를 원가를 배부해야 돼? 라고 하니까 68만 원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보기에 68만 원은 없어. 단계 배부법이니까 1순위에서 배부받은 것까지 합쳐서 배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단계 상호배부법 5월달 가정의 달을 기념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더 쉽게 이론을 접근을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 잘 해보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직접 단계 상호배부법이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